갑질 논란이 갑질을 넘어서 지금 너무 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부쳐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네.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부쳐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얼굴 폭행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고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뭐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보고는 남고요.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임태훈 소장 말로는 지금 제보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소극장 일단이요. 전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전을 늦게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거의 저건 뭐 폭행이라고 봐야죠. 내용상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관병에게 전을 붙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게 좀 굼떠서 본인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그걸 붙여온다 해서 그 가져온 전을 가지고 그 공관병 얼굴에 던졌다라는 것인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모욕감을 일단 느끼지 않습니까? 공관병으로서는 뭐 이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늦게 붙였건 빨리 붙였건 이런 걸 떠나서 저런 행동 자체가 굉장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 현직 공관병들이 많이 아마 제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는 저런 행동 자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겪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막 토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GOP라고 해가지고 최전방 부대로 한 일주일 정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군 사령관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직 변경이라든지 사실 지금 군 사령관 밑에 군 검찰과 군 법원이 밑에 거죠. 지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것이 어느 날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문제 제기가 안 됐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한두 명 저렇게 했으면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저 갑질이 뭐 4, 5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루어졌는데도 왜 이 시점에서만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2015년도에는 갑질을 당하던 공관병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옆에 다른 참모가 그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그때 살렸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공관병은 정말 그 못 봤으면 참사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것이 개선 조치가 못 됐다는 것은 우리 군사법체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2년 전, 3년 전에 보고가 됐을 것인데 공관병이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보고가 됐을 텐데 왜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는가? 거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뭐 부인에 대해서 뭐 국방부 감사를 한다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국방부 안에는 군사령관 지휘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이 쉬쉬하면서 왔는데 이제서 그럼 당시에 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돼.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함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안 되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해서 관련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저는 이 박찬주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별 4개를 달도록 우리 군 체계가 그랬는가? 군을 어떻게 봤을까요? 군에 있는 장병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이 범죄는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시민사회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군당과 별 4개가 그 부인이 저런 식으로 해갖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까지 별 4개를 달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서서히 전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요. 아마 저 자살을 시도하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저 병사들은 많은 호소를 했을 겁니다. 다 무마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가 언제 무마했는지 이 또한 국방의 적폐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저는 그러니까 국방의 적폐를 청산하는 측면에서 일벌 뺏게 된다. 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까지도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은요. 군인 연금을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정말 호의호식합니다. 예. 대한민국 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우리는 국방 자체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저 공관병들을 12사단에 보내서 일주일간 이른바 정신교육, GOP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이에요. 그야말로. 예. 저는 저걸 보면서 야 이건 완전히 이 일종의 사병으로 움직였구나. 그리고 군의 체계상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를 저도 뭐 군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갈 때 이른바 파견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명령을 내서 그 이동 어떤 서류에 따라서 이동했다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공관병들을 그러면 일주일 정도 이른바 정신교육 한다고 해서 GOP 부대로 보냈을 때 과연 이 박찬주 대장이 그런 계통을 밟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공식적인 절차 아니고. 예, 그냥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군기문란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 봐서는 이제 아들이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도 수시로 전화해서 아들과 그냥 훈련 받고 있는 아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니까 단순히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넘어서서 군의 전반적인 지휘 체계 자체를 이 박찬주 대장이 일종의 좀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지. 지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냥 사령관이라는 그 별내계라는 그걸로 전화 연결하면 바로 아들이랑 통화하고 공관병들 얘들 그 일주일 정신교육 보내면 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져서 철저한 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박찬주 사령관 아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의 그 김관진 안보실장의 직속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군 인맥 재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표적이 되는 그러니까 독일 유학파 출신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직속 그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은 왜 2년 전, 3년 전에도 저 문제가 있었고 저게 제기될 수 있었는데 덮여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때 와서야 저 문제가 제기되느냐. 그것은 그런 인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는 군 전체적으로 지금 공관병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에 이릅니다. 저 박찬주 사령관만 갑질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모든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갑질까지 밝혀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행동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어제 보도가 된 것까지만 봤을 때는 이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부인만 갑질을 했고 사실상 이것을 그냥 묵인 방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어제까지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임태훈 소장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부인만 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인이 이제 막 고성을 하면서 갑질을 하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공관병이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뛰쳐나가니까 이 대장이 다시 박찬주 대장이 불러가지고 이 공관병에게 야, 내 부인은 내가 대장이니까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까 너도 내 부인에게 그 정도의 예의를 충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예의에 불과했던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라 부인이 내리는 명령을 내 명령처럼 따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인의 어떤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 박찬주 장군이 사실은 뭐 방조를 했다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또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게 세상에 이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웠다는 겁니다. 팔찌를 채워가지고 2층에 있으면 어떤 벨 번호가 뜨게 하고 또 1층에 있으면 어떤 벨 번호가
하게 하고 그 벨을 이제 눌렀는데 2층에서 부인이 이제 벨을 눌렀는데 공감병이 이제 뛰어오지 않고 천천히 걸어오니까 또 화를 내면서 군뱅이처럼 걸어오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또 내려가서 뛰어오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 가혹행위 찍고 와 저기까지 찍고 와 이것을 부인이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박찬주 대장도 장군도 똑같이 이 호출 벨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박찬주 이 책임에 대한 이 갑질에 대한 책임 자체가 부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군에게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은 이게 이제 피해 장병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 아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공관병이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눈물이 나요. 그 부모님한테 이 얘기 다 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만나면서 무슨 얘기? 그 자괴감. 또 바깥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한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팔찌를 짜고 띵동 누르면 쫓아가서 늦게 온다고 야단맞는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소연을 했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해본도 소용이 없더라. 라고 판단했을 때 그 느끼는 젊은이의 좌절감, 자괴감,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 군들은 전부 다 무마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최경선 논술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재조사를 해서 국방 적폐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런 겁니다. 저거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은요, 우리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저런 분이 별 4개를 다도록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있다. 따르겠습니까, 그걸? 이분만큼은 좀 예외가 되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나니까 이쪽에 사령관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전자발찌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거를 3번만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하면서 더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거죠. 그 3번이라는 그 횟수를 기억하냐, 뭐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고 지금 이제 이 작전 사령관으로 있을 때 말고 그 전에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여러 가지 갑질이 있었고 그때도 팔찌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이제 또 공관병들 증언이 나오면서 결국 지금 상황을 이 박 대장이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 정원 참모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계속된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조사가 이루어진 뒤면 저 박찬주 대장의 그런 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 부분과 달리 더 아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 방법, 조사 방법도 이 전역한 사람들까지도 다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사실 그래야 이게 진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역 육군 대장인데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본인이 모셨던 어쨌든 뭐 본인이 그거와 관련해서 복무를 하는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머무르면서 수년간 모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지금 전역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의 인생을 또 살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또 사실은 국방부에 나와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에 지금 제보를 한 사람 자체가 4명이라고 합니다. 4명인데 사실은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성장고인데 처음에 이제 별을 하나 달았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엔 대령부터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사례 공관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은 함께 일관되게 조사를 해야지 좀 더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국방부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조사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사령관이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국방부의 정훈 참모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대리 해명하게 하는지 그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1차 조사는 필요하죠.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이분만큼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감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켜볼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민관 합동수사돼야 돼요. 저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이고 당시에 공관병들은 상당수가 제대했을 수도 있어요. 또 제대했겠죠. 또 그 이전에도 별 4개 달 때까지 공관이라든지 다른 사적인 업무 속에서 그런 가혹행위를 받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 그러니까 민과 군이
합동 수사 가야 돼요. 아니 그럼 김남국 부사님, 박찬주 사령관 부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부이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현재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의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감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봐서 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고소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고소장에 들어가. 아마 그 종교자유 이런 측면에서도 불교계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교회 데려간 거요? 예, 지금 이제 박찬주 대장이 장로입니다. 장로이고 굉장히 그동안에 일종의 이제 군내의 그 개신교도들의 모임 여기에서 이제 사무총장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많은 강연도 또 많이 한 이제 그러한 대장인데 지금 예를 들면 종교가 다른 불교 신자도 있었음에도 주말에 교회 갈 때 같이 억지 강요를 데리고 강요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또 인권의 문제거든요. 종교 자유의 문제. 예. 이런 부분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